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창업원의 지역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송낙경입니다. 오늘 그 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방안으로서 글로벌 협력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덕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UT 오스틴의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룹과 같이 수행했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집행부에서 이번 오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잘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발표 내용 중에 잠시 언급해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는지 간단히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그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이해 중립적인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지에서의 그 전문가 채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를 위해서 갖춰야 될 시스템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로벌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듯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UT 오스틴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문,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교육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현지에서의 그 잠재 고객과 어떻게 그 채널을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사업 기회가 뭐 어떤 것이 있고 그 타당성은 어떠한지를 검증을 하는데 매우 신속하게 하는 그런 그 opportunity validation 과정이 있겠고요. 이에 이어서 현지에서의 그 마케팅과 그다음에 각종 구매 협상에서부터 계약, 그다음에 현지 사업화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그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있게 됩니다. 아까 앞서 발표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여의치 않은 부분인데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단독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라는 것은 좀 이루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장애가 있고요.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이 강조해 왔듯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그 개방형 혁신을 과정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선단형으로 진출하는 그런 개념도 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개념은 너무나 멋진데 거기에 그 합류하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재 우리 그 중소 또 벤처 그다음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해 가는 데는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트라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진출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현지에 대한 정보, 또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실제 전개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희가 준비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시장이 곧 글로벌 시장이 아니겠느냐. 미국 시장에서의 그 검증 과정은 바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여러 군데가 있고 각 지역별로 저희가 시장 진입해가는
전략과 실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덕 연구단지의 출연연에서 개발이 되고 거기서 비롯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저희가 도전을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갖는 그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 또는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은 그 자체로서도 수많은 극복해야 될 단절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단절고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더욱더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난제에 부딪히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연골고리를 최초의 그 proof of concept에서부터 그다음에 문제 인식에 대한 그 솔루션을 설계하는 problem solution fit,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product market fit를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 맞춰 가는가는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건 대덕 연구단지,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출연연뿐만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관점 하에서 대전의 그 기술 사업화 연장선에서 우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는가, 이거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인 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는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 철저히 이는 기술 사업화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실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그런 걸 지향을 했습니다. 즉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그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B2B 또는 B2G를 지향하고 있고, 소위 고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B2C나 또는 서비스, 그다음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어떤 기술의 특성상 개별적인 요소나 또는 어떤 특정 시스템 파트 또는 모듈 이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조합을 하고 전체적인 서비스로 통합해가는 이런 단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그 기술의 그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문제, 그다음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 나아가서 테스트베드나 또는 샌드박스 형태의 어떠한 형태로든 그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글로벌 시장에서 시도해 본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그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글로벌에서의 그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큰 시장이 아니라 수없이 세분화된 니시 마켓에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니시 마켓의 대부분은 제가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어떠한 경우로도 그 unmet,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딪고 있는 다양한 니즈와 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어느 한 누구도 그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니시 마켓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니시 마켓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몇 전문가들의 그 제한된 지식과 안목의 관점에서 수없이 평가를 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논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다시 느껴질 정도로 그런 니시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기회. 결국
이 니시 마켓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네이티브, 현지의 그 전문가 채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예를 들면은 3M이라는 그 글로벌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프로덕트 구성이 6만 5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누구한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right contact, right 채널을 찾아가는 길은 이거는 깊은 정글 속에서 나침반 없이 저희가 헤매는 것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미국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을 논할 때 LA,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100만에 이르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미국 시카고, 텍사스 여기만 하더라도 많은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익숙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는 현지 시장에서의 그 접근이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의 접근의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특히 기술 기반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한계를 인식하고 뛰어넘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지고서 시장에 어떻게 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술의 최초 개념이 잡힐 때부터 어떠한 니쉬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그 가능성을 찾아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기술 사업의 험난한 과정은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early and quick 이 접근 방법을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arly는 가능한 한 조기에, 나중에 하지 말고 이걸 연구를 완성을 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간다는 그런 선형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주 as early as possible, 초기 단계에 그 개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한번 태핑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퀵, 이걸 가지고서 1년, 2년, 3년을 할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것은 세 번째, 현지의 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일회성 전시회 참가, 그 다음에 거기서 세일즈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채널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혁신이 지속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문제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여기서 이해 중립적 협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고민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가 나서서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학교가 무슨 재주로? 학교는 연구나 하고 논문 쓰는 게 저것이지 무슨 재주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줘?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접근해가는 관점은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현지의 많은 전문가들 만나면서 특정 기술의 혁신적인 그런 그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굉장히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경쟁자인 그 관계에서도 기꺼이 이 기술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 혁신에 있어서의 그 개방, 오픈 이런 부분이 비즈니스에서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교라든지 아카데미 특성상 지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에서 그 프라이빗 컨설팅 펌의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컨설턴트의 경우는 매우 제한된 정보에서 성과를 전제로 한 내용만 일이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 역량 강화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카이스트의 지역협력센터하고 UT 오스틴의
그 IC 스퀘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센터는 카이스트의 이런 여러 가지 역량과 기회를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채널링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T 오스틴의 그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IC 스퀘어라는 그런 그 이노베이션 그 유니트를 닥터 조지 커스메스키라는 분이 70년대 초반에 설립을 해서 현재 그 규모로 일궈놓은 곳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카이스트 학교 내부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은 게 이겁니다. Why 오스틴? 우리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MIT가 있고 하버드가 있고 훨씬 더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Why 오스틴? 그래서 저도 왜 오스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희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 늘 저 자신 의구심을 갖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학교 자체에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뭐 어느 대학이든 예외 없이 많이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오스틴이라는 도시 내에서 절대적으로 그 이코시스템의 그 중심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 중심에서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축적하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을 글로벌 네트워크에다가 펼쳐가고 있는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한국의 경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저희 지금은 전라북도,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개발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전 세계로 이미 한 30개 가까운 그 글로벌 협력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그 기관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IC 스퀘어 역시 아카데믹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 이러한 혁신 프로그램을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화적 난관을 겪고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저희 그 지역협력센터 온 것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글로벌업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하자. 그 다음에 이 단순 그 세일즈를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이스트, 그 다음에 UT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그 전문 분야 채널의 그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거 연장선에서 이런 그 현지 전문가를 우리가 그 직접 right channel, right time, right contact, right opportunity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그 브랜드, 신뢰도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 내가 누군가의 문을 놓고 했을 때 UT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 기꺼이 문을 열고 그 가능성을 갖다가 검증해주는 그 장애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다이렉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건 라이트 채널인데 저희가 뒤에도 예를 들면 한창 K 뷰티에서 화장품이 한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에스티 로더나 그 랄프 로렌이나 이런 제품의 그 마케팅 디렉터하고 다이렉트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알고 있는 한인 상공회의 한인 대표에 누가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알고 있고 나 거기에 누가 알고 있고 벌써 채널이 3단계, 4단계, 5개 건너가다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정보의 갭이 비대칭성이 더욱더 증가하는데 이건 현지 전문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채널, 자 3M의 수많은 그 프로덕트가 있는데 바로 컨택트를 해가지고서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하면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처음부터 일단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는 그 컨설팅 자문,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제품과 기술이 현지 시장에 검증이 되는지를
그 가능성을 동시에 해가지고서 1차 검증을 패스트 트랙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도 이 과정에 신청을 했다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었고 내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히 어떤 그 선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물론 최초 신청서부터 모든 과정은 다 전적으로 다 영어가 됐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부분입니다. 역량을 뭐 글로벌 사업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걸 그 단계. 두 번째는 그 검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지 시장 계획을 시장 그 기회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전문가를 통해서 40맨아워 그러니까 40맨아워라 하면은 일주일에 8시간씩 해서 한 5일이죠. 그럼 40맨아워 동안 그 현지 전문가들이 대략 한 20에서 30개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들의 여과 없는 그런 그 반응을 갖다가 리포트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통상 하듯이 무슨 이런 그 어떤 문헌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인구 통계학 이런 정보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IR 온라인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신청한 기업들은 모두 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해서 이노베이션의 과정을 갖다가 학습하면서 검증 1차 검증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딥다이브. 그래서 미국의 그 현지의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와서 직접 기업의 현장에 가서 실제를 갖다가 검증을 하고요.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기업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발굴해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드렸던 현재 그 마켓 리서치 리포트입니다. 이걸 위해서 약 40맨아워가 투입이 되는 한 30페이지 정도의 퀵룩 리포트인데 여기 참여한 한 100여 기업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다음은 글로벌 커머셜라이전 위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 많은 프로그램들은 파이널 선정 기업들만 현지에 가서 이 현지 기회를 갖는데 저희는 세미 파이널 선정 기업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현장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이널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동안 조사됐던 진행됐던 리서치됐던 각종 내용들을 직접 거기서 체험도 하고 마지막 날 파이널 피칭을 하고 바로 공항을 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누가 파이널에 선정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죠. 거기서 된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어떻게 그 세일즈 앤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달 어떻게 이게 프로세싱 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 모니터링하고 커뮤니케이션 갭이 없도록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오늘 앞서 에너지 관련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대전에 그 B&F 테크놀로지라고 현재 그 남동 발전의 그 발전소를 비롯해 가지고 국내 한 40-50개 사이트에 이미 이런 플랜트에 대한 그 진단해 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어디에 고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진단해 가지고서 사전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진단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해외 시장에 전혀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이 바로 저희 그 글로벌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문제는 모든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과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시장님을 만나서 이 과제에 한해서만은 2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을.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게 그때 UT 오스틴이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각 대학이 그 도시 안에 여러 군데 캠퍼스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에너지 그리드가 다양하게 뭐 원자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기도 있고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그 관리 시스템이 절대 필요했는데 이 솔루션을 보고서 기꺼이 유티오스인이 나서줬어요. 자기네들이 테스트 베드를 제언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만 불 정도인데 선뜻 10만 불을 계약금으로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검증해내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참 큰 교훈을 얻었는데 구매, 설계, 감리, 뭐 발주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그 전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시스템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1년 동안 총력을 다해가지고 very excellent한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에너지 설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유티오스인의 부총장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나서서 미국 대학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 직접 소개도 해주고 기꺼이 자신의 어떤 걸 못 들여서 이 BNF 테크놀로지는 지금 오스틴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직원 지금 9명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과학난제라고 하는 과제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미국 그동안 그 오스틴하고 텍사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한국의 이노베이션의 경쟁력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까 패스트 폴로우냐, 퍼스트 무버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패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그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는 패스트 스피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텍사스는 우리한테 다양한 이런 시장기회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지금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카이스트의 그 온라인 일렉트로닉 비클 온라인 전기 자동차의 기술을 미국 텍사스 국경 도시 메갈렌에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수용성도 있었지만 우리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남들이 1년 걸릴 거를 우린 2-3달 만에 그 프로토타입을 제시해주고 또 검증하고 제시하고 검증하고 이런 그런 그 래피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성을 사례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과학난제하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각 수용기관의 성격에 따른 협력 관계, 그다음에 현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건 니시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3년, 5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그때그때 마일스톤 단계별로 관리를 해가는지, 그다음에 후속 단계에 필요한 펀딩이나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과제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